(40년) 동안 방치됐던 여수 무슬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인데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원이 여순 사건 당시 형무소에 제소하다 숨진 고 박생규, 최만수, 김경렬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2호의 적용 범위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관광 정책을 홍보하는 챗GPT 노래도 제작됐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전남에서만 26대가 설치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40년 동안 방치됐던 무슬목 단지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결과가 공개됐는데 법정 보호종 서식지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 무슬목입니다. 목장용지인 이곳에는 수달과 기수갈 고등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수자원 보호구역과 천연 기념물이 있어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방치된 이곳의 국유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곳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는데 실제로 법정 보호종 서식지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산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난개발로 인한 오폐수 문제,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하고 또 교통 문제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무슬목에 대한 관광지 조성 사업은 폐기되거나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공사 시작 후 발생되는 토사 유출로 인해 물에 서식하는 동물의 피해와 법정 보호종의 개체수 변화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시설 운영이 시작되면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 수질과 토양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숙박시설 규모를 기존 1,200여실에서 960여실로 줄이는 등 사업 부지를 축소하겠다는 입장. 또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지막 설치는 물론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진행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 찬반 의견이 나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계획을 다시 세운 뒤 전남도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2월 2일 날 개최되고 나면은 주민 의견을 갖다 2월 15일까지 수렴할 계획입니다. 추후 이제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조성계획서를 갖다가 보완하여서 전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여수 무슬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 계획보다 축소해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순 사건에 연루돼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희생된 고 박생규, 최만수, 김경렬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희생자 고 박생규 씨는 1948년 12월 13일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법적인 절차 없이 총살됐고, 희생자 고 최만수 씨는 같은 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김천 형무소로 이송돼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고 김경렬 씨는 1948년 11월 25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근 바다에서 희생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가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포고령 제2호는
미 군정이 제정한 것이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1948년에는 시효가 끝나 적용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포고령 제2호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죄형 법정주의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순 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체포 감금 행위가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 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 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구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며 식사 모임의 성격, 자신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 후면 단속 카메라는 목포 12대, 순천 9대, 여수 4대, 무안 1대 등 모두 26대가 설치됐고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안전모 미착용 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열풍이 공직사회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강진군에서는 지역의 관광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여행과 관련된 가사가 노래에 담겼습니다. 전남 강진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일명 반갑송입니다. 챗GPT로 가사를 뽑아내고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 작곡해 하나의 노래가 탄생한 겁니다. 지자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래를 만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강진군은 올해 역점 과제로 반값 강진 관광을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랑 챗GPT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를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가운데 핵심은 바로 반값 여행 지원. 관광 비용의 절반을 강진군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가사말에도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진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2월부터 웹페이지 제작과 보도자료 작성 등을 AI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앞으로 다양한 행정 분야에 걸쳐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계획이며 더 나아가 기존 수매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전자수매 플랫폼으로 바꾸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행정기관에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삶 전반에 거쳐 활용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주철현 의원은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여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며 지난 의정활동 기간 해양레저관광진흥법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등 입법 활동을 비롯해 여수 고속도로 용역 실시 등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자신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와
석유화학산단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배종우 민주당 예비후보가 TV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정책 선거를 실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배종우 예비후보는 18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목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선거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확대해 도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5평 규모의 주택 한 동이 전소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23분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시간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남 지역 군 단위 최초로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3년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2022년 수출액보다 약 21% 증가했고 전남 농수산 수출액의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유자가 4,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과 미역이 각각 2,300만 달러, 689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출 개척단을 꾸려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수출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전남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사업비 8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LPG 용기 고무호스 교체 사업과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 아동 등 26,800여 명에게 329억 원을 투입해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비 지원 단가는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 보다 나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합숙 지원은 물론 성장기 아동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등 지역사회 돌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이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중심 도시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오는 4월 고흥만 일원에 축구장 18개를 합친 면적에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드론 체험 놀이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흥형 도심 항공교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모니터링 기반 시설과 파일럿 양성센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투입해 소진될 때까지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할 경우 부착 지원 신청서 등을 갖춰 이달 19일부터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섬마을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신안 퍼플섬에 지난 4년 동안 1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 앞해와 암태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한 뒤 150만 명 넘게 퍼플섬을 다녀갔고 2024년 새해 들어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퍼플섬을 찾은 1,004번째 방문객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퍼플섬은 세계관광기구가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곳으로 보라색 옷을 입거나 소품을 소지한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